안녕하세요. 여의도 소원입니다. 취업준비생으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글의 분량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정답은 하고 싶은 말을 모두 담고 있기만 하다면 짧을수록 좋다입니다. 글은 필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으면서 군더더기 없이 간단하고 깔끔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글을 간결하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최대한 글을 간결하게 쓸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어쩔 수 없이 따분한 문법이나 장문법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께서 크게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나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문법이 자기소개서 작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몇 가지 원칙만 유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학창시절 운동장에서 마지막으로를 반복하시는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에 지루해하며 온몸을 비비고 왔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실이나 의견을 전달할 때 길어서 좋은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글은 주간에 과도한 업무에 지칠 대로 지친 채용 담당자를 야근까지 하게 만드는 글이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무작정 짧기만 하면 안 되겠지요. 회사가 물어보는 질문에 적합한 내용이 모두 글에 담겨야 합니다. 필요한 내용을 모두 담으면서 짧은 글을 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간결한 자기소개서 작성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한자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아름다운 우리말만을 사용하여 간결하고 올바른 문장을 만들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자기소개서에서만큼은 한자어를 적당히 사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자어는 표의 문자로서 글자 하나하나가 뜻을 함축 요약하고 있으므로 경제성이 뛰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구어식으로 나열된 문장을 적절한 한자어로 대체할 경우에는 의미 전달력도 크게 상승합니다. 우리말만을 사용한 문장은 자칫 장황해 보이거나 가벼워 보일 수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계 학생으로서 상경계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취지로 작성된 글인데요. 경제 원리를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어려움과 글을 내용에 맞도록 써야 하는 어려움을 각각 경제 지식, 글쓰기 능력 부족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우선 어려움이란 단어의 반복을 제거하여 문장 호흡을 짧게 만들었고요. 서술형으로 나열된 문장을 각각 지식, 능력 부족이라는 단어로 대체하여 문장이 간결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단어를 구어식으로 나열하기보다는 정확한 의미를 함축한 한자어를 선택하여 효율적으로 배치하면 분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의미라고 하더라도 간결한 한자어를 사용하면 그 의미를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풍부한 어휘력을 갖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책을 꾸준히 읽고 의식적으로 단어를 연상하는 훈련을 해야 어휘력도 개선됩니다. 그래도 글을 작성한 후에 문장이 너무 길거나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는다면 장황한 단어들을 대체할 수 있는 한자어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교체해보는 것만으로도 글을 간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뭐든 적당히가 중요합니다. 한자어를 남용하는 문장은 자칫 올드해 보이거나 자기 문장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누군가의 글을 베낀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외래어, 특히 영어 단어를 남용하기도 합니다. 이 주제는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불필요한 영어 단어를 사용하여 괜한 멋을 부리는 문장은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눈에만 멋있고 남들 눈에는 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글을 간결하게 작성하는 두 번째 방법은 수식어구의 삭제입니다. 글을 쓰다 보면 정말, 무척, 매우, 진심으로, 엄청난,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표현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누구나 글을 쓰다 보면 형용사, 부사, 접속사를 추가하여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그러나 사실 자기소개서에서는 글쓴이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채용 담당자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굳이 불필요한 미사여구를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스티븐 킹이 강조하는 장문의 원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불필요한 단어는 생략하라입니다. 여러분의 글에서 제외하더라도 의미 전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어는 과감히 생략하십시오. 그럼 어떤 수식어구가 정말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시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 항공사 운항관리사 직군에 지원하는 학생의 자기소개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한 경험을 A 항공사에서 잘 살리겠다라는 의미를 더 적은 글자 수로 고쳐봤는데요. 수정 후의 글은 기존 글에서 내용 변경 없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만 지웠습니다. 수정 후의 글이 오히려 더 간결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필요한 형용사, 부사, 접속사는 모두 제거하면 글의 핵심이 더 명확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 두 번째 방법은 삭제 테스트를 활용하면 됩니다.
글을 모두 작성한 후에 형용사, 부사, 접속사를 하나씩 지워보면 되는데요. 만약 지웠을 때 전달하는 의미가 퇴색된다면 다시 살리면 되고요. 지워도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면 과감하게 빼버리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상황 설명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말로 표현한다면 선택과 집중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소설가 지망생이라면 생생한 상황 설명은 글을 더욱 생동감 있고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기소개서 작성에서 이 능력은 채용 담당자를 지치게 할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느 회사의 지원 동기에 대해 쓴다면 지원 동기에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한 동기를 가지게 된 배경 설명은 간략하게만 쓰면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본인의 취미, 동아리 생활부터 성장 환경까지 그러한 동기를 가지게 된 배경에 대해 더 많은 설명을 합니다. 뭔가 불안하기 때문이죠.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나중에 면접관이 물어보면 그때 대답해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상황 설명이 과하면 면접관에게 직접 들려줄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예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본인의 창의적 문제 해결 사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글의 주제문이 서두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창의적인 방법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문장을 읽어보니 영상 수업 조별 과제로 중국 시민들을 인터뷰했던 상황인가 봅니다. 이 정도 상황 설명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문장이 4개나 더 이어지는데 아직도 창의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인터뷰 과제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공들여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뭔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분명히 어려웠는데 채용 담당자가 이해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하지만 이 글에서 중요한 건 창의적인 방법입니다. 지하철에서, 그것도 중국에서 시민들을 인터뷰하는 과제가 쉽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외의 상황 설명은 과감히 삭제하고 창의적인 방법에 대해서 바로 서술하는 것이 더 적절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소 건조하더라도 핵심 위주의 간결한 글이 의미 없이 장황한 글보다는 100번 낫습니다. 어떤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을 작성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그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어떻게 수행했는지, 결과가 어땠는지, 그리고 프로젝트 성공에 기여한 본인만의 역량이 무엇인지입니다. 팀원이 몇 명이고 성비가 어땠는지, 성공까지 어떤 굴곡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느꼈던 주관적인 감정 등은 부가적인 정보일 뿐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간결한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원칙만 유념하신다면 기초적인 문법만 알고 있어도 자기소개서 작성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여의도 서원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